네, 안녕하세요. 뉴 저널리스트 아카데미 세 번째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저널리스트 아카데미는 NJA라고 불리고요. 서프데미의 운영 기관 또는 운영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NJA를 하면서 이 선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선점 한자로 나오죠. 이것은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제가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 만들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한자로 선점. 근데 이 선은 착할 선. 착할 선의 선점. 착한 것이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의미로 선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JA가. 그러다 보면 사실은 돈도 찾아오고요. 명예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돈만 버는 선점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 나중에는 기쁘진 않습니다. 잠깐은 행복하고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진짜 기쁨은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착할선의 선점을 하면서 선점을 하면 돈과 명예와 기쁨이 같이 온다는 것. 그래서 선한 세계관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선점을 하는 NJA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JA의 큰 그림, 빅 픽처. 오른쪽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누구신가요? 혹시 아실까요? 이 경영학을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경영학의 대가, 현대 비즈니스의 이론에 거의 모든 것을 이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분이 피터 드러커, 오른쪽에 이 사진에 있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학자고요. 미국에서 클레어먼트 학교라는 곳에서 이 경영학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단체나 회사를 세울 때, 어떤 공동체를 만들 때 늘 요구하는 5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5가지는 미션, 고객, 고객의 가치관, 그리고 계획, 예상되는 결과,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 조직은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히 그 5가지 질문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질문을 저희가 한번 답하면서 큰 그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과 비전을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NJA는 왜 하는 것인가? 그렇죠? 코데미는 왜 하는 것인가? 셀프데미는 왜 하는 것인가? 근데 여기에 보면 화면에 보시면 이것은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되었어요 라고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한 80% 완성된 것 같습니다. 미션과 비전이. 자, 홍익인간 정신을 웹 3.0 공간에서 선점하며 아까 착할 선 썼죠? 선점하며 퍼뜨린다. 이것이 저희의 미션과 비전이고 한 80%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익인간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 화면에 보시면 뜻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다.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육법 제1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우. 가슴이 뛰십니까? 저는 가슴이 뜹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자, 이것을 보실 때 지난 강의를 생각하신다면, 지난 나눔을 생각하신다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혹시 기억나세요? 저널리즘은 사람들로 하여금 뉴 저널리즘 얘기할 때 제가 했죠. 개방, 자유, 또 꿈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열리는 사고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뉴 저널리즘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저널리즘의 정의를 제가 약간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입니다. 홍익인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인격을 완성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그리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자주, 그렇죠? 자유, 자주, 그렇죠? 개방, 예. 프론티어리즘, 예.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그리고 인류 공영, 네, 널리 우리 민족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 그 철학이 홍익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홍익인간은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 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다. 그리고 민족 정신의 정수로 기독교의 박애 정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전 인류의 이상이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초기 선조 때부터. 자, 홍익인간 정신, humanitarianism, humanitarian ideal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홍익인간 정신을 웹 3.0 공간에서 선점하며 착할 선점하며 퍼트린다. 저희는 이 미션에 대한 준비를 80% 정도 마쳤습니다. 이 미션과 비전을 함께 가실 분은 저희와 계속 끝까지 죽음의 선상에 이를 때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자, 큰 그림. 예, 아까 보여드렸죠? 피터 드러커. 자, 미션과 비전. 자, 우리는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미션과 비전이 뭐였죠? 홍익인간 정신을 웹 3.0에서 선점하여 퍼뜨리는 것이 우리 미션과 비전이었죠. 자, 그런 배경이 무엇인가? 당신은 왜 이런 것을 주장합니까? 당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박병기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또는 자질을 갖고 있나? 아무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수행 가능한가? 저는 언론사 기자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10년이라고 썼지만 그 이상을 했고요. 또 인터넷 신문을 웹 1.0 시대에 10년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문화와 언론 그리고 리더십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80%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100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0%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20년 이상 교차 문화, intercultural studies, intercultural studies를 20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자, 언론과 문화, 그리고 리더십을 연구를 했는데요. 미주 중앙일보에서 일을 했었고, 인터뉴스라는 잡지의 편집장, 그리고 또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도 편집장으로 일을 했고, 잡지도 직접 내기도 했고, 그런 경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문화를 융합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좀 훈련이 되어 있고요.
접촉점을 찾는 훈련도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키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언론 리더십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이세요? 조금 이때는 좀 젊죠? 네. 그리고 이 분은 이제 한국계로선 최초로 미스 유니버스에 당선된 분이고요. 지금 모여서 우리가 천리안 라이브 채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기사가 뜨고요. 조금 있다가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1.0 PC 통신 천리안이 또 나우누리 하이텔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고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전화를 연결해서 또 연결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통신에 연결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제가 했던 일들 또 그 이후에 했던 일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천리안이라는 곳을 통해서 PC 통신이라고 하죠. PC 통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1.0 이전의 시대 이야기죠. 근데 1.0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문자로 라이브 중계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문자 PC 통신에서 제1구 박찬호 던졌습니다. 네, 와우, 누가 홈런을 쳤네요. 또는 스트라이크 아웃 하면서 해설도 곁들인 문자 중계를 했는데 이게 꽤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NBA 경기도 라이브 경기를 문자 중계를 했는데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시죠? 마이클 조던이 전성기 때 이 경기를 문자로 역시 중계를 해서 잘 됐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 회사가.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미국 내 유명인 라이브 팬 미팅 요 브룩 리부터 시작해서 뭐 스티브 김 이사장님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독자들과 라이브 채팅을 할 수 있도록 MC 역할을 하는 PC 통신계 나름 유재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MC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팬들을 직접 연결하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나 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을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모든 게 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했던 일이 그 당시에는 현장 그 취재를 하면 보통 이제 언론사로 글과 사진이 보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쯤에 중요한 기사들이 신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글이 올려지는 그러한 식의 패턴의 그 언론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현장에서 기사를 쏘아 올리고 현장에서 사진을 올리고 심지어 현장에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이야 그거 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지금이야 라이브 뭐 현장에서 영상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가 너무나 쉽고 줌을 통해서 라이브라는 게 너무 쉬운데 2000년대 초반을 상상해 보세요. 90년대 후반. 그때 현장에서 영상을 찍어서 곧바로 PC 통신이나 웹에 올리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영상 그 촬영 기구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저널리스트들이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와,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버리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기존 기존 저널리스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고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 싸움에서 자기 밥그릇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 변화를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이 그 다음에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사들 찾아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종이 신문, 종이 언론은 이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쪽으로 오셔야 된다. 웹으로 오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가 돌았구나.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 그런 시대를 1.0 시대를 지났고요. 1.0 시대 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박찬호 선수 현장 인터뷰도 하고 천리안 문자 중계도 하고 뭐 박세리 요즘 박세리 선수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TV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히딩크가 지금은 영웅이지만 맨날 5대 빵으로 질 때가 있었거든요. 툭하면 5대 빵. 그리고 무승부 뭐 이기지를 못하는 그때 그 한국의 비난 여론이 일었어요. 히딩크는 잘라야 된다. 거의 99% 언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일한 1%의 언론이 저희였어요. 아니야, 히딩크는 위대한 인물이야. 그래서 집중 인터뷰를 해서 엄청난 분량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데스크가 위에서 잘랐어요. 기사를 안 쓴 거예요. 자, 월드컵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히딩크는 국민적인 영웅이 됐죠. 예. 서울 시민이 됐죠. 예, 시민 자격증을 받았죠. 자, 그 기사를 못 쓴 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데스크한테는 너무 창피한 일이죠. 예, 엄청난 분량의 인터뷰를 해서 내놓았는데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 뭐 나중에 제가 썼습니다. 따로 인터넷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존 우든이라는 감독.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이 한국에서는 잘 모르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존 우든을 인터뷰했다 그러면 다 놀래요. 젊은 사람도 놀래고 나이 든 사람도 놀래고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진짜 했냐고. 예, 마치 한국에서 어떻게 누구 정도 될까요? 봉준호 감독? 뭐 이분은 농구 코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엄청난 그보다 더 유명하죠. 사실은. 미국의 리더들은 다 존경하는 감독 코치인데요. 이분을 집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집에서 인터뷰한다. 네,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저의 모습이죠. 예. 자, 이 존 우든을 자세히 설명하느냐? 이 존 우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와, 경이롭다. 예, 경이로움이 생각나는 엄청난 분입니다. 우리만 모르는 것이죠. 예.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유튜브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시즌 연속이자 통산 7번째 우승의 순간. 명장은 오늘보다 내일을 My own definition of success, which is peace of mind, attained only through self-satisfaction in knowing you made the effort to do the best of which you're capable. I believe that's true. If you make the effort to do the best of which you're capable, trying to improve the situation that exists for you, I think that's success. I came up with a pyramid eventually that I'm not going to, we don't have the time to go on that, but that to help me, I think, become a better teacher. And this is something like this, and I had blocks in the pyramid, and the cornerstones being industrious and enthusiasm, working hard and enjoying what you're doing, coming up to the apex, according to my definition of success, and right at the top
faith and patience. And I say to you, in whatever you're doing, you must be patient. 자, 이 내용에서 보시면 존 우든의 피라미드가 나오잖아요. 성공의 비결, Pyramid of Success.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Pyramid of Success. 자, 이것을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존 우든의 Pyramid of Success, 성공의 피라미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번 너희들이 이 피라미드를 그려볼래? 라고 했더니 윤지라는 학생이 굉장히 그래픽 디자인을 잘하시는 친구인데 우리 청소년인데요. 이걸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근면성, 우정, 충성, 협동심, 열정, 열중, 진취성, 기민함, 자제력, 컨디션, 팀정신, 기술, 자신감, 평정심. 그러면 최상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공으로 이끌어간다. 자, 성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 얻게 되는 만족감,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 최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최선이란 말을 하면 애매하잖아요. 자, 근면을 유지하고 우정을 갖고 충성하고 협동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이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 최상의 경쟁력을 유지한다. 왜 소개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이분을 만나고 이분에 대한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제가 하는 저도 이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 교육.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성인, 청년, 또 외국인, 외국 학생들을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박사님들도 계셨고, 그 가운데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있었고, 다양한 층들을 훈련했는데요. 그 기초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래부터 보시면 sowing the seed,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씨 뿌리기 또는 기초 근육 만들기라고 해서 1번부터 14번까지 쭉 있죠. 나는 누구인지 알기, 감사하는 사람 되기, 선한 영향력 배우기, 초월적 경험하기, 화난 일을 들여다보기, 실존적 질문하기, 이런 내용들을 쭉 배우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미래 저널 그리고 9번째 지능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이제 outreach to the world, 세상으로 나아가기.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그냥 내 안에서 또는 아주 작은 그룹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연습을 하고 실전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를 맛보아야 합니다. 손가락질도 당해보고요. 비난도 당해보고요. 슬픔도 경험하고 외로움도 경험하는데 이 아래 씨 뿌리기 근육 만들기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으면 그 어려움, 고통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16번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정의 학습 훈련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합니다. 16번, 서번트 리더십, 개념적 리더십, 역사적 리더십, 자성직업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위임적 리더십, 팔로워십, 셀프 리더십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요. 나는 누구인지 정리해보고 내 인생을 고공에서 위에서 바라보면서 전체 큰 눈으로 보게 되고요. 피터 드러커의 5가지 질문, 방금 보여드렸던 피터 드러커 이 5가지 질문을 공부하고 공동체와 조직을 큰 그림으로 보고 프레임 이론이 있거든요. 프레임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준 캡스톤 프로젝트가 있고 캡스톤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든 PMOOC, NJA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는 NJA 그리고 서프데미에서 인턴십을 하고 책을 만들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프로젝트 영화를 만들고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여러 종합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캡스톤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 내용들을 쭉 잘 이행할 경우 결과와 상관없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이것들을 다 이행했고 잘 실행했다. 그래서 만족감으로 인한 승리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열매 또는 어떠한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보너스인 것이죠. 자, 이해가 되세요? NJA가 이런 컨셉으로 진행된다. 자, 그러면 이 아래부터 다 쭉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약간 맛보기식으로 8주를 이 전체를 쭉 해볼 겁니다. 어떻게 좀 재밌을 것 같으세요? 걱정되세요? 기대가 되세요? 흥분이 되세요? 동기유발이 되세요?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NJA입니다. 그냥 글쓰기 훈련하는 거야. 그냥 뭐 플랫폼에 올릴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천리안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천리안은 잘 나가는 PC 통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유저가 뭐 100만이 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천리안을 거의 대부분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1.0으로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1.0으로 웹 1.0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 저에 대한 스토리죠. 제가 이것을 왜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마음먹은 것은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저는 저 옛날 모습입니다. 막연하게나마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제가 또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NJA를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실 텐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이 성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확한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에 리더십 공부도 하고 언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미션과 비전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우리가 좀 잘했던 게 뭐냐면 천리안에 이제 격려 편지를 우리 유저들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쇄를 해서 박찬호 선수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읽고 이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천리안 팬들을 별도로 구분지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박찬호 선수가. 그래서 당시 이제 저도 취재했지만 같이 취재했던 동료가 있었는데요. 그 제 후배인데 그 후배가 박찬호 선수가 인정하는 기자였습니다. 예,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얼굴도 정확하게 아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해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이유는 진짜 격려를 받아서 공 잘 던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라고 그런 의미로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모르죠. 그냥 해서 회사 잘 만들어서 돈 잘 벌려고 저러는 거겠지.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진 않았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네, 다시 프론티어리즘이란 말이 있는데요. 좀 평소에 생각하기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비 브라이언트 헬리콥터 사고로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사망을 했죠. 딸과 함께.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신인이었을 때 단독 인터뷰 경기장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김혜자 배우님, 그리고 이만수 감독님, 이승엽 선수, 프론티어리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또 되게 중요한 분이세요. 이 미국에서 자일렌이라는 회사를 이제 IT 회사인데요. 운영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큰 기업 알카텔에 90년대 당시 가격으로 20억 달러, 2조. 90년대 당시니까 지금 한 2배 됐을까요? 한 4조 정도 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정도로 회사를 매각했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되게 겸손하세요. 되게 겸손하시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한 분인데요.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천리안 그 스타 라이브 채팅 했었잖아요. 그때 초청해서 제가 대구로 찾아가서 저는 이 좀 그 자택 전문 인터뷰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택에 많이 갔어요. 여기도 박정현 씨, 예, 아시죠? 유명한 가수. 그때는 한국말을 거의 못했을 때예요. 자택에 찾아가서 자택 전문 기자로서 인터뷰를 저희 동료와 같이 했었고요. 여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미스 유니버스 브룩 리 역시 이때는 자택은 아니었고 저희 회사로 초청해서 저희 회사로 초청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분은 이제 디즈니사의 회장이죠. 마이클 아이즈너. 이분을 또 단독으로 인터뷰해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프론티어리즘, 경계선을 넘는. 이 밖에도 보시면 여기 스티브 잡스가 잠시 퇴진한 후에 애플의 회장이었던 길버트 아멜리오 이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인터뷰할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스티브 잡스가 없어서 애플이 힘들구나. 이 아멜리오 회장은 조금 너무 죄송하지만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와서 다시 애플을 살렸죠. 이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저스 구단 박찬호 선수 또는 류현진 선수가 몸담았던 이 박찬호 선수의 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홈팀이라고 할 수 있는 다저스 단장 폴 디포데스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그 단장을 단독 인터뷰하고 송승준 선수를 마이너리그 시절에 단독 인터뷰하고 이런 단독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도 이제 저희가 보스턴 근처로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그 스파게티 소스를 잔뜩 싸가지고 가지고 그걸 또 선물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와우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가 가능하죠? 그냥 저는 이 기존의 경계선을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인터뷰를 못해?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도전을 했는데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제가 시도하면 다 됐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밖에도 경제 사회부에 있을 때 많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다 소개는 못하고요. 이제 또 잡지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빅 리그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잡지는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마치 무슨 위성 편집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이드 해주면서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 2002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2002년 2월. 그 옛날에 미국에서 있으면서 잡지를 편집장으로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권 운동도 좀 미국에서 했었고요. 또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일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다저 스타디움 여러분 잘 아시죠?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가 홈 경기에서 뛰었던 경기장. 여기 보면 이제 취재한 기자들 이름이 이 벽면에 쭉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여기 있더라고요. 누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브래들리 파크 여기 있죠.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제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게. 예, 그래서 좀 소개해 봅니다. 자, 웹 1.0 시대 이게 이제 제가 HTML을 배워서 스스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뭐 유치하죠. 네. 그래도 그때는 이 홈페이지가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홈페이지였고요. 이제 동아일보에 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마니아를 위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 분야도 다뤘습니다. 사회 문제도 다루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 직후 기사 올라와. 예,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가 끝난 후에 곧바로 올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언론인들이. 그리고 다양한 기사, 그리고 빠르기도 하고, 예, 정확하기도 하고, 예,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을 했고요. 예, GDNet라는 지금도 나오는 잡지인데요. GDNet에 역시 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제 뭐 컨텐츠는 나에게 예술이자 땀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를 소개했는데 여기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그 당시만 해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자신문, 웹진이죠. 웹진이라는 그 개념이 미국 사회에서도 다소 생소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도 이 웹진, 인터넷 신문 이런 것이 생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들고 이것저것 문을 두들겨 봤는데 모두 콧방귀만 끼고 저는 속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사에서 다시 저 신문사로 들어오라고 뭐 인터넷 사업한다고 뭐 고생할 필요 없지 않냐고 그게 무슨 돈이 되겠냐고 이렇게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iccnews.com이라는 그 사이트 인터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니죠. 100만 건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당시만 해도 100만 건 접속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 그런 그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뭐 당시 이야기를 조금 라떼는이죠. 라떼는 예, 예. 웹 3.0에서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약서인데요. USA Today는 미국에서 유일한 전국 일간지입니다. 미국의 전국으로 퍼지는 이제 신문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USA Today인데요. 그 USA Today의 자매지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 네, 당시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네, 여기 인터뉴스라고 나오잖아요. 인터뉴스가 제가 운영했던 회사인데요. 이 독점 계약을 맺었지만 이제 암초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영어를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어를 거의 평생 배우잖아요. 평생 배우기 때문에 이 잡지가 마치 타임 매거진처럼 잘 팔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어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엄청난 계약을 했지만 판매는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또 저 인생에서 그런 저널리즘으로 가다가 이제 이 다문화, 문화, 인터컬처럴, 교차 문화, 리더십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미국 육군 장교훈련, 여기 접니다. 이 장교훈련을 이때 받았는데요. 이때 리더십 훈련이 핵심이었어요. 자, 다양성을 배웠고요. 리더십을 배웠고요. 그리고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정말 백인, 히스패닉, 또 흑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 히스패닉 여성, 또 백인 여성, 또 히스패닉 또 그 외국에서 온 또 다른 라틴계 분, 뭐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제 이름이 브래들리 파크입니다. 브래들리 파크. 저 나오죠 여기? 예. 예. Chaplain Justin Shannon.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육군 장교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리더십을 제대로 배웠고 다양성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가 되었죠. 박사학위를 받고 학자가 되어서 이제 컨퍼런스 논문도 쓰고요. 이렇게 국제 이런 논문도 쓰고 또 여러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국내외에서 책도 한 20권 정도 출판도 하고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여기 모든 책이 다 있는 건 아닌데요. 한 20권 정도 한 2년 동안 한 15권 정도 책을 낸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한 4년까지 가면 한 20권 정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그 나눔 때 제가 어떻게 상호 연결할까 했을 때 깊고 넓고 빠르고 꾸준하게 연결할 것이다. 그리고 NJA에서 버티시면 깊고 넓고 빠르고 꾸준하게 일하는 저널리스트가 될 것이다. 뉴 저널리스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훈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이분은 그 현재 KBS 해설위원이십니다. 농구 해설위원이신데요. 얼마 전에 그 도쿄올림픽 때도 농구 해설 하시더라고요. KBS에서.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되게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한번 우리 손대범 해설위원의 추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해설위원이자 농구 잡지 점프볼의 편집장 그리고 네이버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손대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약 15년 전에 박병기 편집장님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기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글을 가르쳐 준다는 것, 대학생인 저에게 글쓰기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의 편집장님이시자 또 은사이신 박병기 편집장님의 그런 가르침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글의 구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또 표현 방식이라든지 또 결론을 짓는 방식이라든지 하나부터 끝까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때로는 인터뷰 질문에 대한 것도 질문지를 작성하는 법, 또 질문에 있어서 좀 틀린 어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글을 쓰고 하고 있고요. 또 후배들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가 좀 한국에서도 활성화되고 또 어디서든 활성화된다면은 더 좋은 자질을 가진 자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박병기 편집장님의 가르침을 또 다시 한번 검수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가질 정도로 그때의 가르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분은 또 정재호 기자라고요. 역시 현직 기자로 일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글을 잘 쓰고 아주 디테일하게 취재를 하고 리서치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정환 기자라고요. 오센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아주 다작을 잘하는 분이시고 깊이 또 들어가는 기사를 쓰게 하면 굉장히 또 잘 쓰시는 분인데 역시 대학생 때 이 앞에 손대범 기자도 대학생 때, 이 서정환 기자도 대학생 때, 그리고 정재호 기자는 대학 갓 졸업하고 제가 저널리스트로 훈련을 했던.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NJA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1차 고객입니다. 제 1차 고객. 그리고 이제 2차 고객은 바로 누군가요? 2차 고객은 서프데미에 들어오시는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들. 그들이 이제 1차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그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서프데미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승리의 피라미드, 이것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트리고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 뉴 저널리즘, 뉴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2차 고객이고 1차 고객은 방금 보신 그런 기자분들, 또 여러분과 같은 NJ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는 1차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제 이것이 또 중요한데요. 저희는 여러분들도 훈련하면서 이제 수익 모델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뉴 저널리즘에 대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톰 울프의 The New Journalism이라는 그 연구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또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블록체인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그 성공 또는 승리의 사례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성공 스토리라는 그 주제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웹 3.0, 웹 4.0, 웹 5.0 계속해서 연구해서 계속 앞서가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선점, 착할선의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요. 많이 왔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결과,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 이제 첫 번째, 건전한 세계관,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의 정신이 드러나는 블록체인 생태계, 선점과 선점. 선점만 할 것인가, 또는 선점만 할 것인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정보가 아니라 균형 잡힌 내용을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저들이 많은 블록체인. 그리고 기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여러 결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한번 보시면 구글 검색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언론이 되고, 나중에는 구글이 탐을 내는 미디어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에서 탐내는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를 대체하는 언론이 저희가 꿈꾸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길고 긴 세 차례의 강의, 우리가 설명회가 첫 번째 강의였고요. 또 바로 이 직전의 강의가 두 번째 강의였고, 이것이 세 번째 강의입니다. 더 추가할 강의가 있으면 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또 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는 나눔 또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